취업의 달인 시간입니다. 네, 아주대 신상훈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 언제 봐도 참 이렇게 인자하시고 인상이 너무 좋으시죠? 예, 어떻게 이렇게 인상이 좋고 계속 이렇게 미남이 되는 어떤 비법 좀 알려주시죠. 뒤에 해줄 말이 사실은 좀 불안한데요. 그리고 반전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그냥 춤추게 만든다고 하는데 너무 재곤 MC의 그 칭찬이 오늘 하루를 또 즐겁게 또 일주일을 즐겁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곧 개강이죠. 네, 다음 주면 개강이에요. 개강이면 이제 하반기 취업도 바로 그렇죠. 들어가죠. 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강인데 이번 주부터 아마 공채 정보가 뜨기 시작을 했죠. 네네. 그래서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도 지금 많은 콜을 하고 있는데 바쁜가 봐요. 그래서 저 역시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주제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지 먼저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적응 비법 나왔는데요. 자, 이번이 직장 적응 비법의 3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2차례에 걸쳐서 나갔었는데 이게 반응이 꽤 괜찮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예상하셨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반응이 괜찮을 줄 몰랐어요. 근데 그간 이런 이야기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직장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는 인간관계인데 사실 인간관계를 고상한 말로 인간관계라고 하지만 사람 간의 또 스트레스가 동반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들을 좀 2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조직의 문제, 사람 간의 문제를 좀 나눠서 분석해 본 게 좀 효과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총정리 시간입니다. 예, 중요한 대목을 이제 짚어주실 텐데 직장 적응에 있어서요. 어떤 내용이 가장 중요할까요? 이제 단순히 직장을 들어가서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무조건 인내하고 참고 잘 다녀야 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장기간 인생 설계에 이제 돌입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어떤 문제라고 인식하는 건데 잠깐 엮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문제를 보통 왜 문제라고 합니까? 문제요? 그게 문제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런 거. 예. 이제 그게 문제인데. 네, 그렇죠. 문제네요. 지금 문제를 주셨어요. 문제는 그냥 머리 아프고 답답하고 해결해야 될 거라고만 생각하지 뜻을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해결해야 될 것도 있고 피해가야 될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문제라는 단어가 단어로서 성립이 되려면 뭐가 따라야 합니까? 해결되는 상황이 존재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려면 해결되는 상황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라는 단어는 해결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목표는 이루기 위한 것이고 문제는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불변의 못된 것이 아니라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학생들이 간과하는 이야기여서 잠깐 옆길로 새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런 얘기인 것은 직장 인생에 취업하자. 오늘 3번째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제 직장을 들어가자마자 가장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두 분이 거의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결혼. 그렇죠. 결혼을 또 한 안 가지 하고 있는 결혼과 뭐가 있죠? 글쎄요. 또 애기? 뭐가?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예. 자녀를 자녀예요. 자녀를 그러니까 애기. 갖는 거죠. 예. 그런데 직장을 들어가는 사람은 이게 굉장히 먼 이야기처럼 생각을 한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걱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경력 관리는 일과 가정의 양립된 개념이다.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장기간 직장 생활을 할 거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안정 기반에서 직장 생활을 할 거라는 것. 이거 꼭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라서 오늘 첫 번째로 좀 제가 짚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결혼, 아이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게 바로 인생 취업, 말씀하신 인생 취업이라고 그렇습니다.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인생 취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사실 직장 내에서 조그마한 갈등이 생겨도 어떻게 됩니까? 참게 되고 인내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독신이고 솔로이다 보면 감행을 할 수 있는 게 좀 빠르죠. 에이, 빨리 가자. 그렇죠. 나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를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첫 번째 주제에서 불광불급이라는 용어를 꺼내보고 싶습니다. 이게 불광불급이요? 그렇죠. 예.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그러니까 특정한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미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미칠 수 있겠냐. 리액션 참 좋네요. 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에게 우리가 사실 열정이 부족하고 끈기력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죠. 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뜻은 미치지 않으면 그 일을 수행할 수 없다는 건데 무슨 일인데 저절로 이루어지니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되겠지 않은 적당주의로도 성공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신을 던지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말을 일컫는 것이죠. 그래서 미쳐라. 네. 그렇군요. 미치세요. 조금.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네. 첫 번째 미치는 거는 이렇게 뭔가에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렇죠. 정신을 몰두해서 빠지는 거고. 그리고 도달. 그렇죠. 그다음엔 도달하는 거. 그렇죠. 그래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인생에 취업하는 그럼 두 번째 주제는 뭘까요? 바로 이제 나비가 되려면 무엇을 뚫고 나와라? 번데기. 그렇죠. 근데 껍질. 껍질을 그렇죠. 뚫으라는 이야기죠. 네. 제가 이거 껍질을 깨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두 번째 주제를 인생에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사고를 자기 안의 틀 속에 가둬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는 거죠. 사실 껍질을 깨어나야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비는. 사실 애벌레 상태에서만 싸고 있으면 그 틀 안에 내가 갇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뭐 깨라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그 회사를 그만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회사 내에서 성장을 하려면 성장통을 이겨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시점에서는 뭐도 필요하죠? 결단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영화 얘기를 또 하고 싶다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었는데 네네네. 궁금했어요. 어떤 영화 얘기 하고 두 분 싶으신 혹시 거예요? 그 127시간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127시간? 네네.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봤어요. 저는 정말요? 워낙 영화광이라서 그저 조난 영화잖아요. 맞죠? 조난 영화 맞습니다. 예, 예. 조난 영화 맞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사실은 계곡 사이에서 끼어서 팔이 끼죠. 그렇죠. 오고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네, 거의 뭐 주인공 이제 에론 앨스턴이라는 그 친구는 협곡을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뭐 네. 다른 친구도 만나고 재밌게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두 절벽 사이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순간에 딱 사람이 끼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교묘하게 팔 하나가 바위 틈 사이에 낍니다. 그러기 근데 힘든데. 다른 팔은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5일을 견디죠. 5일. 5일 동안 네, 견딥니다. 봤습니다. 물도 다 마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는 도중에 이제 비디오 카메라로 본인을 계속 촬영을 합니다. 사실은 그 더 견디면 목숨을 잃어요. 근데 이 친구의 선택이 뭘까요? 살아남기 위한 선택을 합니다. 거기서 나와야 되니까. 나와야 합니다. 팔을 하지만 팔을 버려야 어떻게 되겠죠. 해야겠죠. 그 가지고 있는 이제 등산로 네네네. 커트 칼로 팔을 그렇군요. 절단하고 나오죠. 네네. 근데 여기는 뭡니까? 더 큰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작은 것들을 상황 판단을 해서 빨리 결행하고 이행하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런 두 팔을, 아니, 자신의 팔을 절단하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더 큰 고통은 감내하기 어렵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누에처럼 각자 고치와 같은 보호막 껍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껍질은 기득권일 수도 있고요.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생을 통해 단단한 껍질을 한번 만들어서 그 속에 내내 살아가면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틀을 벗어나와라. 그러려면 아까 우리 주인공처럼 이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 생명을 건지려면 자신의 팔을 절단하는 용기와 결행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잘 이렇게 못 깨고 못 벗어나는 것 중에 굴레가 하나가 이 나이잖아요. 나이 얘기를 할 때 나이 상관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가장 많이 드는 예 중에 하나가 KFC 그 창업자 네네네네. 머리 하얗고 수염 하얀 그 그렇죠. 할아버지잖아요. 네. 예순이 넘어서 창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죠? 이분은 65세 때 사회보장 기금 약 105달러로 창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튀김닭을 만들었죠. 근데 사실 미국 사람들이 그 튀김닭을 입힌 닭을 치킨을 먹을 때는 굉장히 맛있었다고 해요. 호평을 했는데 어느 누구도 65세 노인하고 거래를 안 해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진짜 신화랍니다. 이게 1009번째까지 거절을 당합니다. 이 사람은 전국을 돌아다니죠. 이 튀김닭을 가지고 3년 넘게 전국을 걸어다니면서 내가 만든 이 치킨을 납품하고 싶다. 열정 호의 좋아했습니다. 근데 비로소야 1010번째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1010번째. 예. 그러니까 1009번째까지는 거절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010번째 계약을 성사시켜서 지금의 KFC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인내 아니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교수님, 이거는 이제 창업이고요. 네네. 저희들이 취업하는 건 또 이렇지 않잖아요. 취업하려는데 65세 오면 안 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는 이렇게 또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할게요. 어느 네네. 95세 노인의 일기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이분은 65세 때 아주 성공적인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보통 자기 동년배는 60세 때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실함,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5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65세 정년퇴직을 하고 95세가 될 때까지 30년 동안을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겠지. 네. 그냥 거의 무의도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95세 때 이분이 뭐라고 일기를 썼느냐. 저는 지금까지 30년의 삶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쓸모없는 허비였습니다. 낭비했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그냥 살다가 죽을 줄만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기를 쓰는 순간 저는 그동안 미뤄왔던 어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왜? 10년 후 맞게 될 105번째 생일날 내가 무엇을 했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인 거죠.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정년을 하고 제2의 서막을 시작하는 거죠. 요즘은 왜요? 이 고령화로 인해서 연령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에너지는 사실 측정이 불가하다고 하죠. 네. 몇 세까지가 일할 수 있는 적정이나 그 적정의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럼 저도 지금이라도 대기업 들어갈 수 있겠네요. 가능합니다. 저 내일 모레 마흔인데. 희망이 이제. 생겼어요? 예, 좋습니다. 뭐 질문. 내일 모레는 글피예요. 망언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 지키셔야죠, 제가. 좋은 가르침 알겠습니다. 네. 뭐 질문 아까 있으시다고. 자, 직장에 이제 취업하고 나면은 인생에 취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얘기는 결혼, 아이 이렇게 좀 네. 멀리 계획을 하게 되면 당장의 어려움 좀 인내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될까요? 당장의 어려움도 인내할 수도 있겠지만 환경적으로 장기간의 자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두 분, 저를 포함해서 오늘 세 사람이 방송을 진행하지만 아마 우리 부모님이 그 적당한 시기에 저희를 낳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생의 순환기적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역사에 사실 순환적 삶에 수긍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역행하는 거죠. 재곤 MC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혼자 살면 안 되나 봐요. 예. 네. 외롭긴 합니다. 예. 직장 적응 비법 오늘 세 번째 시간 가져봤는데요. 교수님 마무리 말씀 정리해 주세요. 네. 그간 제가 직장 적응을 이야기하면서 느꼈던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아마 이런 비법을 들었다면 저는 롱런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새로 시작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장도 가정도 인간관계의 연속의 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주체자이고 변화의 대상이 본인이라고 생각하면 이 직장 스트레스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직장 적응 비법 이렇게 세 번째 시간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교수님과 저희가 이제 다시 다음 시간에 만나게 되면 아마도 9월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9월이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저희한테는 하반기 공개 채용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건데 앞에서도 저희가 뉴스 통해서 많이 말씀해 드렸는데 전망에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저도 그 소식을 접해드렸는데 네. 다음 주부터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이제 하반기 공개 채용에 대비한 구직자들의 가장 많은 빈도수가 많은 질문들을 섞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것을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볼 건데요. 하반기 채용이 밝지 않지만 반드시 2개 이상의 복수 기업에 합격한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 이건 뭘 반증하냐? 자기 준비가 강할 때 분명한 자기 직장, 원하는 직장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자, 오늘 취업의 달인 시간에는요, 우리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말씀도 해주셨지만 또 마지막에는 또 우리 구직자분들에게도 하반기 공채 조언을 아끼지 않아 주셨습니다. 네. 자, 아주대 겸임교수 신상훈 교수님과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